지난해 11월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방한.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이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정계의 사실상 서열 1인이 그럴만도 했는데요. 특히 자국에 건설될 최첨단 신도시 네옴시티 개발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과 총 40조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되어가는 다음 달 사우디에서 또 한 명의 귀한 손님이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게 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모 언론사를 통해 사우디의 교통물류부 장관인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다음 달 방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다음 달 8일에서 9일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관련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알 자세르 장관은 방한 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의 교통물류부에 해당하는 국토부뿐 아니라 해수부 장관과도 면담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방안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신항만 사업과 관련해 우리의 협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3월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만공사, HMM,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해 신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지원을 요청했던 것에서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요. 당시 조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알자세르 장관이 방한 시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실상 그의 방한은 이때부터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도 알자세르 장관 방한 시 국내의 대표 항만인 부산항을 방문하게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수출 국가인 한국 물류산업의 현주소와 노하우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부산항은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수준 높은 항만인데요. 가장 잘 나갈 때는 세계 3위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그보다는 떨어졌지만 가장 최근인 2020년 자료 기준 7위로 홍콩, 로테르담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항만들보다도 높은 순위를 유지 중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산항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항만이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임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 규모로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항만 운영 노하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환정 항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 최상위권 항만들을 제치고 싱가포르에 이어 부산항이 세계 2위인데요. 세계 1위 항만인 상하이의 환정량은 10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산항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 주변 지역의 물류 흐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런 우리의 항만 산업 노하우를 배워가려 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신항만 사업에도 참여시키려 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킹 압둘 아지즈항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제다와 함께 사우디의 양대 항구 도시 중 하나인 담맘에 위치한 이 항구는 페르시아만 최대 규모의 항구로 교역량도 해당 지역권 기준 제다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성지 메카로 잘 알려진 메카주에 있는 제다에 비해 세관 통과 절차가 덜 까다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항구를 무려 19억 달러, 한화로 2조 5천억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재개발하는 계획을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알자세르 장관 방안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거액을 들여서까지 기존 항만을 재개발하고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사우디가 항만 산업의 진심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와 40조 규모 MOU를 체결했던 네옴시티가 그런 것처럼 탈석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리백을 위시한 탄소 중립 정책과 그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됨에 따라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에 의존했던 기존 경제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으로 사우디가 택한 것 중 하나가 국제 물류 허브 육성이고 그 모델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인 겁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동남아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우리처럼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 이래 사우디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게 탁상 공론만이 아니란 걸 말해주듯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사우디 항만들의 물동량 총합이 컨테이너 531만 3,404개에서 939만 4,100개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3월 사우디 항만 총 물동량이 작년 3월보다 12만 개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킹압두라지즈항 재개발도 갈수록 늘어가는 사우디 항만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을 포함한 항만 개발 및 운영의 파트너로 현재 사우디가 최우선으로 생각해 두고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란 점을 곧 있을 알자세르 장관 방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항만 사업 수주와 빈살만 왕세자 방안 때 이뤄졌던 네옴시티 사업 수주는 사우디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뒤 예정되어 있던 방일 일정을 취소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던 것도 건설업 등 자신들의 산업 역량이 한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가시화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을 취소한 이유만 봐도 그가 일본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가 방일을 취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키시노미야 왕세제가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해달라고 한 것이 거부당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당시 차선책으로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이 영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거부해 방일이 취소되었는데요. 의전 핑계로 방일을 취소한 건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까지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예정대로 회동한 것을 보면 그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에는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표면상으로 드러난 행보 외에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각국 수주 규모만 봐도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국 업체들을 제외하면 중국과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우디 자국 업체들이 맡는 건 소규모 공사들이 대부분인 걸 생각하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대형 공사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이 맡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중국의 비중이 큰 것은 국제유가 조정 등에 있어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 때문인 걸 생각하면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한국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이렇게 신뢰하는 건 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보여준 우리 건설 업체들의 활약 덕분인데요. 특히 20세기 최대 토목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사우디의 주베일 산업항공사도 현대건설의 작품입니다. 당시 현대건설이 맡았던 주베일 산업항 해상유조선 정박시설은 30만 톤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정박 가능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를 짓기 위해 필요한 철구조물을 전량 물산현대조선에서 제작해 건설 현장까지 직접 운송했을 뿐 아니라 수심 30m의 400톤짜리 재킷을 정확히 박는 등 진기명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수십 년 전부터 봐온 사우디니 신항만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도움을 얻으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겠네요. 사우디 신항만 사업 수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이득이지만 네옴시티 사업 수주와 관련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킹압두라지즈항 재개발 사업 등에서 우리 업체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져 네옴시티 개발권에서도 수주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네옴시티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된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국제유가 하락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실제 공사 발주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사우디로서도 네옴시티에 비해서는 자금이 덜 들어가면서도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항만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데요. 항만 등 인프라 협력과 관련한 알자세르 장관의 방안은 이를 우리가 선점할 좋은 기회입니다. 신항만 사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세계 경제 상황이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네옴시티 공사 발주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요. 우리 수출 및 건설 경기 차원에서도 이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인한 대중무역 수지 악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7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라는 근래 이례적일 정도의 수출 부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만 한정해도 올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61억 787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상황이지만 사우디 신항만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는데요. 그에 힘입어 네옴시티 사업 발주까지 본격화되면 2027년까지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 500억 달러라는 정부 목표도
달성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알자세르 장관 방안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